가짜 뉴스가 다 떠돌아다닙니다만은 이 생각 없이 퍼나르는 가짜 뉴스가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현혹돼서도 안 되겠고 퍼나르시는 것도 삼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걱정 씨가 이제 오후 일정 중에 거래처 미팅이 있으시대요. 외근을 나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건물이 또 걱정 덩어리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외근을 나가야 되는데 확진자가 나온 빌딩 며칠 뒤에 들어가는 거 괜찮을까요? 아무리 소독과 방역을 마쳤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에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빌딩이라든지 또 확진자가 이용했던 식당 또는 들렸던 가게 이런 데가 다 요새 동선이 뜨게 되는데요. 사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동선을 따라서 당국에서 소독을 철저히 하게 되고 필요한 기간 동안 닫았다가 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다시 열었을 때 이용한다고 해서 감염될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참 어려운데 자기 가게는 물론이고 그 건물에 누군가 확진자가 지나갔다고 해서 거기에 아무도 안 가게 되면 참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속상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서 좋겠습니다. 네. 나걱정 씨의 긴 하루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퇴근하려고 짐을 챙기는데 옆자리 박 대리가 말을 겁니다. 술 한잔 하자고요. 네, 음주가 코로나19 예방에 좋다는 건데요. 신문에서 봤다면서. 아무래도 아닌 것 같긴 한데 그 말을 들으면 또 혹하기도 합니다. 이거 진짠가요? 네, 그 얼마 전에 인도의 한 일간 신문에서 이런 보도를 해서 세계가 깜짝 놀라고 외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알코올에 알레르기가 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 아닐 것 같아요, 왠지. 다 가짜 뉴스입니다. 네. 사실 알코올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 세정제를 보면은 알코올 함유 60% 이상. 그러니까 술도 알코올이니까 이걸 마시면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폐나 목이나 기관지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술을 마시면 그 술은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려가죠. 전혀 길이 다르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게 몸에는 코로나19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과도한 음주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방어 체계인 면역 기능을 약화시켜서 코로나19가 감염되었을 때 중증 폐렴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괜히 핑계로 술을 드시지 마시고 손을 잘 씻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베이로 씨가 살짝 기대하셨다가. 저도 술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자주 먹는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즐거워했었는데 우리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술은 뭐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평소에 과음은 면역력 관리에도 절대 도움이 되는 게 아닌데 사실 술자리를 갔다 보면 그것도 그거지만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막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면서 마시게 되잖아요. 요게 또 돌리시고 그러니까요. 거죠. 예, 요게 요즘 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하고도 굉장히 배치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수님? 맞아요. 사실 술자리에 가면은 오랜만에 만나서 다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고 접촉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전염 전파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이겨내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능한 기업은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또 대면 서비스 대신 온라인 서비스로 대체하는 것. 그다음에 학교 그리고 학원은 좀 당분간은 연기하고 계약을 연기하고 닫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는 것. 그다음 박물관, 극장, 영화관, 도서관 같은 다중이용 시설은 휴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대규모 행사, 집회, 종교 활동은 당분간 중단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근데 필수 업종, 필수 공공 서비스가 있죠.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상업 활동도 당분간 중단하는 게 좋고 스포츠 여가 활동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국내외 출장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 교육 연수 그리고 해외여행도 연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그렇죠? 당분간은. 예. 많은 분들이 잘 따라주고 계신데 가끔 좀 속상한 뉴스를 읽게 될 때가 있어요. 확진 받아놓고 해외여행 갔다 오신 분들 얘기도 있고 확진자인데 마스크 사시려고 막 돌아다닌다는 이런 뉴스를 접한 적도 있고요. 좀 이럴 때는 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님. 네, 코로나19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비말, 침방울 통해서 2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전염의 위험성이 큽니다. 자가격리자는 코로나19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격리하는 것이고 확진자는 스스로 계속 바이러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자가격리자는
그 수칙을 격리를 잘 지키셔야 되겠고요. 확진자는 입원 대기 중에 절대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정말 뭐 보건당국, 의료진의 발빠른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게 시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실천하는 노력인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잘 해가지고 내 건강뿐 아니라 뭐 주변 건강까지 지켜준 모범 사례들도 꽤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저도 이분 그 얘기 듣고 너무나 감동했는데요. 네. 사실 확진자는 당연히 입원을 하거나 자가격리를 하겠지만 이분의 경우는 확진 받기 전에 증상이 있어서 의심될 때부터 미리 주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바로 끼고 밀접 접촉을 가족을 포함해서 최대한 피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검사받으러 의료기관에 갈 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1시간 거리를 걸어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 접촉자 중에 한 명도 걸린 분이 없다는 겁니다. 네. 사실 이런 분들이 많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자, 나걱정 씨의 하루로 다시 돌아가 볼 텐데요. 날이 저물어서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근데 요즘 집안에만 계신 분들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실 것 같아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걱정, 저 걱정, 아까 본 뉴스 생각이 나고 불안하고요. 근데 잠을 잘 못 자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잠을 잘 자야 면역력이 좋아지니까 잘 자야 하는데 잠이 안 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 여러 연구에서 수면이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감기에 잘 안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희가 감염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방어 기전인 면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면을 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성인에서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것이 권장됩니다. 아직까지 뭐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맞춤 치료제 백신은 없습니다만 평소에 면역력이 각종 감염병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식사 규칙적으로 잘 챙기시고 숙면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화면에서 보신 것 이외에도 직장인들이 걱정하는 내용들 저희가 차트로 조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직장인들 이런 것이 궁금해요. 첫 번째 거 한번 열어볼까요?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위험한가요? 누가 같이 탈지 모르잖아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예, 사실 엘리베이터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2m 거리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는 그 마스크를 꼭 끼고 타시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안에 버튼 그리고 난간 이런 것을 잡았을 때에는 내리고 나서 반드시 손 소독제라든지 손을 씻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 환자분들이 제게 알려주신 지혜이기도 한데 좀 너무 높지 않은 그 높이는 엘리베이터 이용 안 하고 계단을 이용하신대요. 그것도 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뭐 평소 운동 차원에서 건강도 챙길 수 있고 네. 그런데 엘리베이터나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실 때 이거 더 신경 쓰십니다. 바로 마스크인데요. 그 질문 한번 열어볼게요. 면 마스크 써도 된다는데 정말 되나요? 그러면 빨아서 이거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 마스크 얘기가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디에서는 빨아 써도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면 마스크 써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 있는데 이거 좀 마스크 구하기 힘들 때 확실하게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떤 게 맞는 얘기인가요? 써도 되나요? 안 되나요? 근데 요즘 마스크 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3월 3일 날 마스크 재사용에 대해서 현재같이 품귀 현상이 극심한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네. 마스크 재사용에 대한 그 마스크 사용법을 개정해서 발표하였습니다. 그 오염이 적은 곳에서 단시간에 네.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쓰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용한 거라면은 즉 동일인에 한해서는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했고요. 이러한 것은 그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개정된 권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젊은 성인의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쓰면 좋지만 혹시 구할 수 없다면은 면 마스크를 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건강한 성인인 경우에는 침방울이 크기가 크기 때문에 보건용 마스크를 쓰면 좋지만 면 마스크도 효과가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 마스크를 쓸 수 있다고 개정하였습니다. 네. 그럼에도